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어금니 라는 의미의 아자가 되겠습니다. 어금니 라는 의미의 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이는 어금니와 기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하 하면 코끼리 어금니를 얘기하고요. 말이 어금니지 실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하는 그 색깔이 아주 절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사기질로 대단히 단단한 거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귀한 그 장식재로 쓰였었습니다. 해서 코끼리가 많은 순환을 당했죠. 현재는 국제법으로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라고 하면 사람의 이를 상대적으로 좀 높임말로 쓰는, 그렇다고 뭐 공경어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임말로 쓰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그 어른들의 이를 가르칠 때 치아라는 말을 쓰고요. 그냥 사람의 이를 가릴 때는 이 또는 치아라고 쓰고, 동물,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동물, 즉 짐승이나 가축이나 이들의 이를 얘기할 때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 또는 치아, 그리고 짐승, 가축한테는 이빨, 이렇게 용어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점. 상하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권이나 출세 등에 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숭고한 뜻의 목적을 두고 학문에 정진한다, 학문을 닦는다 라는 의미로 상하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현대 대학은 상하탑과는 거리가 멀죠. 우선은 대학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변한 건 맞는 거지만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능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훈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을 상하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허울 좋은 얘기죠. 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서 현악기입니다. 줄이 7개짜리인 일종의 검은고나 가야금의 일종인데 그 소리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최고사령관이 머무는 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성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반화된 그 단어로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 경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예체능, 뭐 바둑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을 요하는 어떤 일에서 도저히 제압하기, 무너뜨리기 힘든 상태를 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아라고 하면 춘추 전국시대 때 검은고의 달인을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검은고를 잘 탄 분 중에 한 분으로 꼽고 있고요. 그 친구 종직이가 일찍 죽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검은고 줄을 모두 끊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는 말로 아주 유명합니다. 해서 이제 같은 치아 중에서 어금니는 그라인딩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포착하고 찍어 누르는 형태의 이에 해당하는 송곳니를 아의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자인데요. 제멋대로 하다라는 의미의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다라는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제멋대로 하다라는 의미의 자가 되겠습니다. 자의 하면 자기 멋대로, 즉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방자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건방지기 짝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자체로는 어떤 일인가를 제멋대로 하다 라는 의미지만, 실제 이 자행하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가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 범죄 또는 큰 피해를, 대다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을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육을 자행하다, 살인을 저지르다, 그런 말을 자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멋대로 하다라는 자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공손하다라는 의미의 손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붙잡다라는 의미의 착자가 되겠습니다. 붙잡다라는 의미의 착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붙잡다 라는 의미의 착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포착하다는 글자 그대로 이게 잡을 포에 잡을 착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잡다라는 뜻이죠. 해서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잡아들이다, 체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포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체포하다 그런 말로는 잘 안 쓰이고 있고, 기회를 틈타서 잡다 또는 사진 촬영을 해서 어떤 단서를 잡다, 그런 형태의 말로 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정신병적으로 창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착자를 잡는다라는 의미의
관점을 두어서 놓다라는 의미의 방자를 그 상대 개념의 한자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파생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